내부자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은 여전히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했고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3%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큰 기대 안 하실 텐데요. 두 분이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은 어떨까요? 두 분의 업앤다운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자,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망세가 있다.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이 착실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아닙니까? 그거는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야 매 잘하시니까 차익 실현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거는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2주 연속 저랑 김종효 이사님이랑 둘 다 계속 시장의 다운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2650을 뚫고 지수가 공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를 한다가 아니라 했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기술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가속화 또 두 번이라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사실상 외면을 했지만 그 부분을 봐야 하게끔 PCE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에서도 나스닥 중심으로의 좀 하락이 나왔고 일단 시장을 끌고 왔었던 주체가 반도체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 쪽에서 기술주들이 특히나 좀 낙폭이 과하게 생기게 되면 거기서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 주들도 사실상 자유롭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물론 변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잠정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흐름들을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려는 그런 관망 심리도 상당 부분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등락 종목 수를 보더라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월등히 높고 최근에는 이게 비슷하거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심적으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큰 폭의 낙폭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점진적인 차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어제 엔비디아 주가, AMD 주가 좀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쪽에 있어서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더하기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낙폭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섹터별 움직이면서 좀 하락이 많이 나오는 쪽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결국 미국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살펴봤을 때 반도체 지수가 안 빠진 거 인텔 마이크론 때문이죠. 인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죠. 물론 연초 대비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인텔은 오른 게 없고 마이크론도 올랐지만 엔비디아를 포함한 소위 대장주들과 비교하면 오른 게 없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2차 전지 앞으로 무한히 좋아질 수 있지만 어쨌든 올해 주가 상승폭이 워낙 큰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오늘 정도의 조정이 온다고 해서 크게 추세가 깨졌다,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시장이 바랬던 대로 빠른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같은 종목군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정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도 일단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주 동안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최악의 전략은 콜옵션 같은 거 사는 거죠. 두 번째로 최악의 전략은 풋옵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동성 생기지 않을 거고요. 다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지수에다가 우리가 뭔가 큰 변동성 나타날 것처럼 콜옵션 사고 풋옵션 사는 그런 극단적인 전략만 아니라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교체 좀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의 속도 조절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측해서 좀 과도하게 방향성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을 잘 골라야 할 텐데 시장의 방향성이든 개별 종목을 고르는 거든 뭐든 하나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섹터는 바로
통신 장비주, 5G 관련해서 참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시장에서 사실 5G 이야기 나올 때는 몇 년 전에 시장의 상승은 사실 미국 쪽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 5G 쫙 깐다 이런 얘기로 또 많이 급등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최근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동수서산 관련해서 굉장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52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나오면서 다시금 통신 장비주가 뜨겁게 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OX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엇갈린 의견. 자, 우리 먼저 하창모 부장님은 O 의견을 주셨는데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미국의 통신이 인프라가 많이 안 좋죠.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으로 괜찮다라는 부분에서의 동그라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5G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잘 구축이 안 됐죠.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저는 5G 핸드폰을 쓰는데 그냥 LTE 설정해서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게 정부에서도 그래서 5G에 대한 이런 지위를 박탈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정말 단기적으로 잘 진행이 될까라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장이 또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이제 이슈나 테마가 불거지는 쪽에서의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단연 시장에서의 상승력이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는 통신 장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그라미 의견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구조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기직이 구축이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수요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52조 수준의 바이든의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수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단은 빠르게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직접적인 발주가 나오면서 실적적으로 좀 이런 이제 수주 공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재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토픽 자체는 대한광통신으로 좀 잡았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정말 다시 그 흐름을 되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 번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이런 사업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면 통신장비 쪽에서의 사업 영역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비중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외 비중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연결 종속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이제 미국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미국 쪽에서의 뭔가 이슈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연관성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사업에서는 연관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또 하창호 본부장님의 이 업종 내 탑픽까지 네, 확인해봤네요. 네, 대한광통신 봤고요.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이게 동수서산에 대한 얘기. 사실 얘기는 나왔는데 막상 큰 수혜를 우리가 기대했지만 얘기가 흐지부지 됐고요. 사실 이전에도 통신장비주 올랐을 때 이 미국 쪽 이슈였잖아요. 몇 년 전에.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맞습니까? 우리나라 얘기 좀 해주세요. 5G 투자와 맞물려서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 쪽에서도 수출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만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기대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죠. 이번에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핵심은 뭐냐? 지금 6G와 5G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신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IT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5G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 향후 6G 쪽의 어떤 통신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면 괜히 5G 투자 쪽을 늘렸다가 6G로 못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얽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5G에 대한 투자를 미국 쪽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 국내 통신 장비 쪽 중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 그다음에 레코드가 쌓여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에도 꼽아보면 KMW라든지 HFR이라든지 몇 개 꼽지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내는 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다시피 28GHz가 정말로 5G 핵심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거 3개 통신회사가 모두 지금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신회사 쪽에서도 그 3기가까지만 하고 28기가는 거의 포기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이제 시기스티 투자나 다른 쪽에 우주항공 쪽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걸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뭐 대거 개선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 과연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52조 투자한다고 한 걸 저는 지킬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관련 종목으로서는 오이 솔루션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광 트랜시버 종목이잖아요. 광 트랜시버. 네, 그래서 지금 이 신호 자체, 일종의 이제 데이터 신호 자체를 빛으로 바꿔서 빠르게 이제 전송시켜주는 광 트랜시버라고 하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네. 이건 뭐 나중에 5G, 6G 뭘 한다고 하더라도 서버 내에서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갔던 MLB, 통신용 MLB 교체와 함께 광 트랜시버 같은 경우에도 향후 사용량이 좀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창원 본부장이 언급하신 대한광통신처럼 아예 광통신망을 깔아주는 것과 더불어서 서버 내 통신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광 트랜시버 매출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오이 솔루션 정도를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오이 솔루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이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이름을 들으면 저는 약간 그 알러지 있는 건 생각나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TMI였고요. 그거와 무관하게 5G 관련한 모멘텀 중에서 또 세부적인 모멘텀을 기대가 되는 종목 오이 솔루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의류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의류 관련해서는 이 우리 브랜드들 말고요. OEM, ODM 관련한 기업들, 특히나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가장 좋았던 건 영업무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그 룰루레몬 기능성 의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수주 대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분석도 오늘장 나온 바 있습니다.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이 뜨거운데 의류 관련한 섹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오늘 약간 다 긍정, 부정, 아니군요. 반대였군요. 예, 제 기억력에 한계는 10분 이내인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네. X 의견 주셨는데 네.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영업무역이 일단은 굉장히 치고 올라간 상황이어서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물론 이게 투자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한세실업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차선주로 선택을 한다면 한세실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이게 테마로 만들어지고 이게 지속적인 우상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등주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게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4만 원대에서 이제 물량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 6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 따라가서 하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뭐 지금 해외적으로는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재고량이 없어서 뭐 매진되는 품절 대란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복에 대한 이런 소비 심리들이 리오프닝에 좀 더불어서 좀 같이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에서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차익이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한데 좀 올랐던 부담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종희 이사님은 X 의견 주셨는데 동그라미. 죄송합니다. 네. O 의견을 주셨어요. 네. 사실 뭐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특히나 뭐 영업무역 많이 올랐어도 룰루레몬 혹시 입어보셨어요? 제가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성분들에게 룰루레몬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웃음보다 터주시고 내가 그런 거 왜 입어요? 쫄바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입는 블레이저 자켓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아요. 그냥 트레이닝복도 팔고요. 그렇군요. 너무 네.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또 기능성 의류를 사실 우리는 어르신들만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주말에는 항상 기능성 의류 트레이닝복을 많이 입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모멘텀이 굉장히 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디스토킹에서 리스토킹으로 돌았다는
이 주초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디스토킹에서 네. 리스토킹으로 다시금 재고를 쌓아두고 있는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인가 아마 뭐 주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대신증권의 리포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리포트 이전부터 영업무역은 강세를 이미 보이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세실업이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뭔가 조금씩 이제 같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업종에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동안 재고 줄이기에 바빴던 업계가 이제 일부 룰루레몬처럼 핫한 그런 기능성 의류를 시작으로 해서 리스토킹으로 다시 좀 변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리스토킹으로 가서 예전처럼 많이 쌓아둘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뭐 기상이변을 고려해 본다면 여름에 이렇게 기상이변이 나타나면 겨울에도 거의 뭐 기상이변은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상으로 거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겨울 의류에 대한 어떤 수요도 미리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오늘 종목으로서 한세실업을 가지고 왔는데 한세실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대장주 봐야죠. 영업무역 봐야 되지만 일단 좀 속도를 최근에 과속을 했다라는 것에 또 하나 포인트를 찍어야 되지만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세실업이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네. 즉 비용 통제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비용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리스토킹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한세실업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주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영업무역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한세실업이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무역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개연성 있다고 보는데 한세실업의 가능성을 보고 저는 네. 오늘 이 업종에 대해서 5호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세실업은 그러면 우리 김종민 회사님의 탑픽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섹터는 자동차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1분기에도 실적 1등이 자동차였다면 2분기에도 현대기아차의 실적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야, 역시나 의견 주셨습니다. 김종희 사님 지난주에 X 의견 많이 들으셔가지고 나가시면서 부정적인 의견만 많이 얘기해서 조금 그랬다는데 오늘 그 일부러 선택적으로 O 드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일단, 예, 명확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네. 포퓰리즘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의 의견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지금 오르는 게 실적 베이스로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오른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뭐 이전에도 이게 현대기아가 꺾이고 있을 때도 이 질문이 나왔을 때도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출하량 부분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Q단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은 뭐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카 뭐 그거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실적 베이스 그리고 뭐 EV6라든지 EV9 굉장히 뭐 이런 쪽에서의 좀 좋은 그러니까 어쨌든 신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실적이 사실상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P단에서의 큰 움직임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Q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앞서서 이제 뭐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자동차에 대한 이런 수요도 꺾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뭐 네. 저희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전에 그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현대나 기아 모두 저는 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중에서 지금 뭐 커넥티드카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자동차 업종에 뭔가 실적이나 기대감 부추길 만한 그런 좀 빅이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기존에 다 알고 있던 이슈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네. 2분기가 만약에 이렇게 시장의 지수가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양상 속에서는 네. 결국은 그래도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던 종목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선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뭐 단기 혹은 뭐 한 달 내에 실적 발표 정도 되는 7월 말 정도까지 과정에서는 지수를 좀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관측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과연 여러 신차들, 전기차를 포함한 여러 신차들이 대거 이제 나오는 하반기에도 과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잘했던 그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못 간 게 아닌가. 네.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뭐 PER 4-5배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네. 저는 그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분기 7월 말까지 우리가 짧게 본다면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때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해지면 오히려 그동안 좋았던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향후 실적의 하향 혹은 실적의 둔화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반영할 수 있어서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다라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정도가 주가가 좀 정체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일단 하반기 현대기아차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픽 종목으로는 HL 만도를 골라왔습니다. 부품주 중에서 HL 만도. HL 만도는 뭔가 다른 쪽이 있다면 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현대기아차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는 대표 기업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네. GM 신차들이 나오게 되는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전기차 신모델이 하반기에 나오게 되는데 HL 만도는 실제로 미국의 GM과도 계약을 많이 해서 이쪽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설사 못하더라도 좀 더 이제 매출 비중이 나타날 수 있는 에이다스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HL 만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실적 안 좋아서 주가가 다른 자동차주 갈 때 못 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요인이 있다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오히려 상반기에 강했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상반기에 약했던 종목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가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살아있고요. 저는 살 사람은 산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보다 네, 돈 저도 많은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왜요? 하창 네, 부장님 뭔가- 비롯해서. 네, 예. 뭔가 아니 뭐 저를 자꾸 네 일단 그래서, 저도 뭐 자동차는 잘 네.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로 바꾸려는 그런 수요들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섹터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골라주셨을까요? 먼저 하창 본부장님. 네, 저는 화장품 쪽을 봤습니다. 화장품 여전히 네. 살아있는 종목들 남아 있나요? 네, 저는 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토니모리를 좀 한번 봐볼까 합니다. 토니모리. 네, 사실상 오늘 뭐 코스메카 코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또 계속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CNC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계속적으로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섹터 쪽으로 여전히 좀 강한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의 수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고 북미 쪽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색조 쪽에서 강한 기조들이 나오는 회사들이 뭐 북미에서의 시장 확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일본 지역에서의 큰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오면서 중국 외 지역 중국을 빼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좀 큰 실적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발로 보시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 2번 정도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정도까지 오일선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후발로 접근하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산업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또 추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뭐 실적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좀 탄력성 있는 움직임들은 화장품 섹터에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또 다른 기업. 최근에 사실 다른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서 시장에서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토니모리가 좀 시세가 나고 있는데요. 토니모리로 오늘 공략주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종기 이사님은 네, 저는 오늘 히든 나무가를 섹터? 가져왔습니다. IT 쪽에서. 그
이 기업은 분기 기준으로 한 번도 실적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꺾인 적이 없고요. 물론 네. 2분기에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반기 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제품들이 줄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가의 실적은 저는 뭐 크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IT 부품 쪽에서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있었던 나무가가 위치가 뭐 괜찮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히든 섹터는 IT와 화장품 들어봤고요. 종목으로는 나무가 그리고 토니모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